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양현입니다. 예, 매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함께하는 월간 미주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매월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이번 월의 주제는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할 주식 10선을 같이 알아볼 건데, 우리 교수님이 자료를 준비하신 거고, 제 옆에서 같이 추임새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네.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오늘 딱 일주일 후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추석인 거죠. 추석이죠, 추석. 네, 예. 추석 감사절이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을 하루,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미리 말씀드린 시장이 없고요. 금요일 날은 또 반장일입니다. 반장입니까? 반장 아닙니까? 반장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거 반장 왜 합니까? 차한테 놀지? 이게 또 그날도 워낙 공식적인 휴일은 아닌데 다들 놀지만 또 일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월급 받고 뭐합니까? 일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이 사이버 먼데이가 되겠고요. 실제로 또 11월부터 해서 워낙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연말 쇼핑 시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쇼핑 시즌은 연말 쇼핑 시즌. 그래서 실제로 보면 크리스마스 날 이브도 많이 쇼핑했고요. 그 전주 토요일이 또 슈퍼 세러데이란 말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별로 안 썼는데 영국이나 캐나다부터 썼던 것이 26일이 박싱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다 박싱데이. 이어져 갖고 11월, 12월에 쇼핑을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얘기하는데 여하튼 지금 한 복판에 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갖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할 주식 10선을 이번 달에 저희가 주제로 정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월간 미줌이라는 것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올해 지나면 이제 횟수는 이제 3년 차가 다음부터 그렇습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 빨라가네요. 월간 미줌이라는 건 저희가 이름을 차용했죠. 차용했습니다. 네. 월간 윤종신에서 윤종신님이죠. 약간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양해를 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게 이름이 네. 법적으로 뭐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의상 네. 얘기했고 네. 저희가 월간 윤종신을 띄고 네. 미줌을 넣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써도 됩니다. 월간 윤종신님의 상관없죠. 우리가 영향을 받았고 월간 그렇습니다. 노래도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거의 매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네네. 다 보시고요. 진짜. 예, 그 다음에 $40 받는 이벤트도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이벤트는 무조건 신청하시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수로 0.07%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 그냥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 이것도 한번 눌러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일부 타사는 아직도 신규 개설 계좌한테만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게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통크게 그 모든 한 번만 신청하시면 비대면으로 만들어진 계좌는 신청 URL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주면 한 번만 신청하시면 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기억하시면 것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네네. 미국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네.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적혀 있는데 네네. 올해는 12월 26일입니다. 네네네. 이날이 반장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반장이면 오후 1시 끝납니까? 1시에 끝나죠. 1시에 끝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날은 네.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네. 너무 과도한 매매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왜 그런 말을 쓰였냐? 네. 유통회사들이 흑자로 돌아선 의미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통회사들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연말 쇼핑 시즌에 많게는 25에서 더 많게는 30%지만 통상적으로 6분의 1이잖아요. 개월수 네. 6분의 1인데 통상 20% 이상의 매출이 그때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11월 그 연말 쇼핑 시즌의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는 적자였지만 실제 그때부터 돈을 많이 매출일으켜서 그다음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블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기장할 때 보면 흑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이란 붙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설왕설래는 합니다만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굳어져 있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 유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그 즈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센터나 백화점 이렇게 가시면 저도 왕왕 봤는데 미국의 현지 가격보다 싸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 여러분들의 해외 사이트를 보여주고 국내에서 더 싸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뭐 각자들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거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죠. 하지만 유래는 그렇게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블랙이라는 게 좋은 거군요. 흑자. 좋은 흑자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빨리 그런 게 문화가 퍼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요즘은 모든 금요일을 매주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가 일상화된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요즘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 SK랑 이제 손을 잡고 우리 우주 뭐 회원 이런 거를 하면서 실제로 일정 수는 한 달에 얼마 내면 9천 몇백 원인가 내면은 해외에 아마존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료 배송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을 해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인터넷 쇼핑. 직접 하실 거 집에서 많이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소비자의 40% 정도는 해외 직구를 이미 경험했고 그런 수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시면 도대체 해외 직구가에 대해서 어떤 거는 꼭 어떤 것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품목은 해외 직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설문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잠깐 보시면 이거는 뭐 주식이랑 큰 상관없지만 오늘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특징 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이걸 보시면 요거에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약간 선호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 보면 대형 TV죠. 대형 TV. 대형 TV. 그러니까 작은 거 말고 대형 TV 진짜 뭐 한 60인치? 60인치, 75인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외 직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매트리스 있죠, 매트리스. 매트리스. 네, 매트리스도 해외 직구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의 뭐 신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외국인들에서 선글라스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선글라스도 해외 직구 그런 분들이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모모부라는 곳이 있어요. 건강 보조식품 많이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애견마다 아실 것 같고요. 모모부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유명한 곳이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거기서 건강 보조식품 하는 게 있겠고요. 압력밥솥도 이제 독일 특정 상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은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거기서 사는 게 싸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주전자도 또 특정 품목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유명한 거. 그런 것도 해외에 직구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일본에서 이제 브랜드 의류라든가 요즘 보면 우리나라 있지만 명품, 중고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유명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 많이 거기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아마 이거를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저게 무슨 소리 하는 분 계시지만 아마 여성분이나 좀 젊은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마 공감하신 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형 TV는 우리 국내도 싼데 굳이 이렇게 그 해외 직구로 TV 언제 사보셨어요? 집에서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전이면 얘기하실 필요 없죠. 아이고 왜냐면 그 비즈니스 하신 분은 보면 이거 뭐라 그러시겠지만 차이가 꽤 나죠. 차이가 꽤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왜 해외 직구에 나서는지 이유를 잠깐 볼 건데 역시 가격 차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부 품목들,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이야 뭐 몇만 원 다니면 차이가 안 나겠지만 대형 TV 같은 기백만 원 할 수 있잖아요. 매트리스도 좋은 거 기백만 원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브랜드 삼성이나 LG도 해외에서 사오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검색 조금만 하시면 제 말씀을 공감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배송료나 그런 우리 통관세 내더라도 싸다는 경우가 있고 사실 저도 거기서 샀어요. 이게 그런 거 아마 느끼신 분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은 역시 단점은 있죠. 단점은 배달 기간이죠. 근데 요즘 보면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모모 허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2, 3일이면 다 오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의 물건은 한국에 와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관세 같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 갖고 계세요? 부장님? 저 그 하는 방법 알았는데 잘 몰라서 지금 없습니다. 집에 같이 사시는 지인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걸로 그 번호가 있어요. 근데 번호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죠. 한 번만 넣으면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또 알려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 수고가 있죠. 분명히 있지만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어렵지도 않죠. 다만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대행이나
전체적인 대행해 주는 거 아니면 배송 대행을 해주는 그런 원스톱을 해주는 서비스도 많고 요즘은 이제 특히 아마존이 SK랑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번거로운 거 없이 많이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통계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렴한 가격을 이용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로 가장 많은 거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익숙하고 다 하는데 왜 해외 주식은 직구를 아직 안 한 분이 많을까? 그러니까요. 네. 해외 여행, 해외 네. 유학, 해외 네. 취업, 해외 차, 네. 해외 직구 네. 다 많은데 왜 해외 주식은 없을까? 좀 맞습니다. 덜할까? 자동차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부사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업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산업이 전 섹터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했는데요. 제일 오랫동안 하는 거가 자동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을 좀 했고요. 다른 것도 조금씩 했거든요. 네. 엔터 쪽도 조금 하고 그랬는데 자동차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아주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수입 자동차가 아예 불법이었어요. 자동차가 수입이 안 됐을 때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유무역 시대로 뭐 가고 하면서 우리나라 미국에서 해외 자동차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관세를 내리고 확대할 텐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몇 년 있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 자동차 점유율이 10% 넘을 수 있다 얘기했더니 제가 엄청 까였습니다. 그때 진짜.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대우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때문에 계열사의 뭐 사장들 임원들이 같이 있는 데서 발표하는 적이 있었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제가 아직도 제가 이름도 기억납니다. 누군지. 네, 그쪽 업계에 계시면 아시는데 대우경제연구소 뭐 이양영 연구원 망하자는 거야? 딱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0% 얘기했을 때. 근데 10%가 뭡니까? 요즘 보시면 그냥 모든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보면 수입차 엄청 많죠. 예.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뭐 한 20% 될 거요. 그 대형차 위주로 가면 5, 60% 넘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바뀌어 있을 정도로 해외 모든 것이 익숙하다는 얘기죠. 근데 해외 주식은 왜 안 그러냐는 거죠. 해외 주식. 그래서 해외 주식도 저 똑같은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아주 딱 부딪힘이 이겁니다. 주식은 절대 밸류에이션이 비쌀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해외 주식 더 싼 겁니다. 값어치에 비해서 더 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논리입니다. 벤츠나 BMW가 차가 비싸잖아요. 국내 차보다. 네, 웬만한 차보다. 물론 우리나라 제네시스 좋은 것도 있지만 웬만한 것보다 비싸잖아요. 제가 알기에 통상 20% 정도 비쌀 것 같습니다. 같은 급에서. 그럼에도 사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대비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죠. 저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비싸죠. PR이 보통 아무리 못하더라도 보통 50% 정도 높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지만 그 값어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생각만큼. 오히려 더 포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건데 그런 것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앞에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그래도 직구 예전에 우리 교수님 초반보다는 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처음 그 SNS 활동하시고 할 때보다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저희 이제 미국 주식이 단가 책을 첫 책이 2016년에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작업했는데요. 그때보다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지만 아마 요즘 보시면 한국에 주식하신 인구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주식하는 인구에 제가 얼핏 통계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통계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비중이 15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15명이 한국 주식을 하면 그중에서 미국 주식을 경험하신 분은 1명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죠.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일단 경험하신 분들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길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요. 안 해보신 게도 화이팅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화이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키움증권의 채널 키움증권의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한결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나가죠. 그 프로그램 좋죠.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이 단연코 국내 최고의 미국 주식 컨텐츠 방송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같이 진행하는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나 같이 하는 것도 조합이 끝내줍니다. 그 제작자들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또 제작하시는 분들 또 그 관계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노력하시다 보니까 다만 이제 그 안타까운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보게 되면 약 1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적다.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또 키움증권에서 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강의를 또 새롭게 업데이트 마음에는 여러 가 만들어서 곧 제공해 드릴 텐데 그런 것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싶고 저희 책도 많이 썼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해외 해외 직구도 처음에 한 번이 어렵죠. 한 번이 어렵지만 한 번 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런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잠깐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키움증권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양한 강의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나름의 저희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저희가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 마침 다음 주 토요일 날이요. 네, 다음 토요일 날 저희가 다른 곳과 같이 삼모 TV랑 같이 저희가 강의를 하나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저희 그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할 때서 자세한 강의를 준비하는 거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여기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전망까지 볼 건데 당연히 전망은 좋겠죠. 네, 이제 본론으로 오늘 이제 메인 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2021년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의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피셜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올라갈 것 같아. 미국의 이번에도 연말 쇼핑 시장 좋을 것 같다.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키움증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좀 홍보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가 교수님 1번이고 제가 2호고 대한민국의 다른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분야 홍보대사 있습니까? 아마 홍보대사는 없는 걸로. 왜냐하면 홍보대사를 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건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권 그 거래소가 생긴 거가 처음에 60년대 말에 생겼거든요.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릅니다.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때 60년대 말입니까? 네네. 그때 안 태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때 응야할까 말까 하는데 한참 공부하셨다는 소리가 있는데. 근데요. 그게 보시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50년이 됐나요? 그렇죠. 50년 동안에 증권회사 수도 없이 생겼는데요. 증권회사 홍보대사가 제도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광고 모델은 있었지만 광고 모델은 돈 받고 잠깐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저랑 본부장님이 부사장님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유일하죠. 지금. 광고 모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대사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뇌피셜로 5% 이번에 매출이 늘어날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 쇼핑과 관련되는 두 곳에서 전망도 하고 매일매일 업데이트한 걸 발표합니다. 두 군데가 하나는 온라인만 전용으로 하는 쪽 모바일이나 그런 거 온라인 쪽으로 전공 주로 하는 거가 어도비라는 곳이 회사 어도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도비 어널리틱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양한 통계나 다양한 결제 이런 걸 갖고 통계를 내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발표합니다. 근데 거기는 대부분이 아쉽게도 온라인 쇼핑몰 위주로 집계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네,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미국 전미 소매협회입니다.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이 NRF입니다. NRF. 네, 우리나라 보면 소매협회라고 그냥 번역하면 됩니다. 페더러니까 미국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는 주요 기업들을 갖고 미리 설문조사하고 다 합니다. 그래갖고 매년 10월 정도에 그 해의 연말 쇼핑 시즌도 발표하고요. 봄이 되면 봄에도 뭐 관련된 거 발표하겠고요. 또 5월 달에 되면 미국에서 마더스 데이 해갖고 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리고 또 9월이면 또 백투스쿨 쇼핑 그런 여러 가지 통계도 발표하고 예측도 하는데 이번에 10월 달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2021년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의 전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8.5에서 10.5%가 늘어갈 것 같다고 포캐스팅했습니다.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년의 역사입니다. 2019년까지는 리얼 숫자죠. 부사장님. 리얼 숫자인데 제일 크죠. 뭐냐면 이번에 증가율도 가장 크니까 당연히 어마운트도 가장 크겠지만 8.5에서 10.5%가 2020년 대비 늘어날 거다 하면서 이 증가율은 사상 최고다. 그래서 이게 물론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는 건데요. 뭐라도 사러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8.5에서 10.5%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뭐라도 살지는 조금 더 보여야 되겠지만 PC도 노트북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가 빠집니다. 물품 중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소매 판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 기억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부사님 그거 아시죠? 근원 물가지수 할 때 2개 빠진 거 2개 있죠. 코어 있죠. 코어. 코어 있죠. 코어에서 에너지하고 식품. 에너지랑 식품 빠지죠. 빠집니다. 예.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하나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게 빠집니다. 주유소는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에서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건 빼버립니다. 빼고요. 또 하나가 여기 이제 그 터키나 이런 거 칠면조를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건 네. 진짜인데 여기서는 뭐가 빠지냐면 식당 매출이 빠집니다. 식당. 식당 매출이 빠져요? 네, 왜냐하면 소매자면 식당도 포함돼 식당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연말 쇼핑할 때 우리가 먹는 거를 쇼핑으로 안 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가 빠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웬만한 소매점이 다 포함되는 거고 8.5에서 10.5%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가 이번 시즌에 가장 큰 특징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뭘까요? 이번 시즌 가장 큰 특징? 네. 이번 쇼핑 시즌에? 네. 글쎄요. 또 예전에 맨날 얘기했던 거? 네. 뭐 공급망에 대한 그런 거. 어떻게 왜냐면 공급망,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은 다 이렇게 우리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 거의. 공급망 이슈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미주알 고주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농담으로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10월에 주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네, 지금 못한대요. 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미국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원하시는 분의 36%는 못 구한답니다. 지금 못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걸 배워서 해야 되나? 아니면 하다못해 옷걸이라도 좀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제 좀 그러지만 뭐라고 합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죠. 그런 거는 해야 돼. 플라스틱 중국산? 그죠. 없어 보이지만 그런 거 되겠네. 없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요번 쇼핑 시즌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림입니다. 그림 준비해봤는데요. 쇼핑 시즌이 일찍 시작한 거예요. 일찍 주문한 거죠. 그래갖고 이게 10월부터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비중이 49%. 화면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49%의 50 절반 가까이가 빨간색인데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올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그림은 부장이 한번 정해줘.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시킨 거죠.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워낙 공급망 이슈 때문에 해당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 진열 자체, 디스플레이 자체를 있어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치즈 그 제품인데 같은 거를 쫙 나열시킨 거죠. 네. 이거 보면 물론 이제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볼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씩 쌓아놓고 쫙 옆으로 펼쳐놓은 거고요. 옆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아웃도어 제품으로 캠핑용 의자죠. 접이식 의자인데 이거를 접이식을 세워놓고 옆에 치워놓은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씩 펴놓은 거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 이렇게 통에 접어놓거나 아니면 쌓아두죠.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전부 다 일일이 펴갖고 옆에 지내는 거 봤을 때는 그만큼 실제 마트에서 이런 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현실적으로는 특히 대형 리테일 샵들이 있잖아요. 코스트코가 됐건 월마트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와서 빨리 쇼핑하라는 얘기죠. 물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 교수님이 코스트코는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죠. 코스트코에 물건이 좀 없어 보인다, 뭔가 부족하다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전혀 못 느끼죠.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진짜인 것 같고 또 최근에 소매점 월마트라든지 타겟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이 나와지면 주가가 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전망을 하향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큰 회사들은 워낙 바잉 파고가 있고 디스트리뷰션에 자기네가 파고가 있으니까 되겠지만 이제 자잘한 것들은 어려움이 그런 거 있겠죠. 제가 또 뉴스를 최근에 봤는데요. 지금 LA 항구라든가 또 동부의 항구 이렇게 보면 역대 최대 배의 선단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역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슈가 되긴 되는데 아마 큰 기업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대기업과 약간 조금 어떤 소매점과 다이겠지만 어쨌든가 큰 곳들의 한결같이 얘기는 특히 NRF에 저장한 거 보면 웬만한 데들은 걱정하지 말라. 진짜 걱정할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걱정할 건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 궁금한 건 이제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 어떤 걸 선물을 받고 싶냐 이런 것도 또 설문조사.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네. 이것도 역시 화면 보여드리면 역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받고 싶은 게 현금이잖아요. 현금. 근데 현금은 준다고 여기 받기에는 좀 어설프니까요.
우리가 점잖은 얘기로 상품권을 얘기해요. 아예 곧 돈이나 마찬가지. 네, 상품권이죠. 상품권을 보면 상품권에 항상 1위, 2위, 3위 하는 게 있어요. 상품권은 우리나라에 약간 달라갖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상품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신세계. 신세계. 뭐 이런 상품권이 가장 파퓰러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예를 들어 동네 구두가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나라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리가 인기 있는 상품권 중에 하나는 그 상품에 관련된 거 말고 또 진짜 뭐가 팔리냐면 일반적으로 그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 카드? 네. 그러니까 카드에 그 신용카드 같이 생긴 건데 그 체크카드인데 그 돈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나 뭐 마스터 이런 데서 그냥 거기에 비자 $100짜리를 그냥 팝니다. $100짜리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많이 해요. 어디 가나 쓸 수 있는 비자 $100짜리 전자 상품권을 줍니다. 근데 그런 게 있겠고요. 상점과 관련된 거 있죠. 리테일과 관련된 거는 압도적으로 1위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네, 아마존 카드가 제일 인기 있고 아마존은 그 물건도 있고 카드도 팔지만 대부분이 요즘은 아마존에 가서 회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존은 $100, $300 받아갖고 친구한테 주죠. 주위 사람들 나눌 수도 있는 그게 그런 상품권이 있겠고요. 뭐 스타벅스 이런 상품권 많이. 그래서 상품권이 제일 일반적인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이번에도 역시 의류나 액세서리. 의류. 네, 그런 것도 제일 많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책 이런 것도 많이 하겠고요. 역시 전자제품 그리고 홈 데코레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다 갑니다. 그래서 쭉 가는 거가 일반적으로 많이 선물을 받고 싶은 거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주식과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쇼핑을 하냐는 건데 이건 잘 좀 보셔야 돼요. 1위, 2위, 3위 정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 20년, 21년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워낙 압도적으로 오프라인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이 워낙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이번에 헐리데이 그 쇼핑 시즌에 연말 쇼핑 시즌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가겠냐 하는 건데요. 온라인이 어찌 제일 많죠. 온라인이 제일 많은데 작년보다 약간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약간 떨어졌어요. 작년에 60%가 이번에 온라인에서 사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57%. 그것은 그만큼 3% 정도 포인트가 떨어진 이유는 작년에는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나갈 수도 있으니 그렇죠. 밖에 나가는 바깥에서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줄어들었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있겠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흥미로운데 두 번째가 백화점도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백화점도. 네, 백화점에 갈 때는 쇼핑몰 이런 데 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할인점입니다. 여기서 할인점이란 거는 그냥 조그만 할인점이 아니라 대형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월마트, 그리고 타깃 이런 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할인점 이런 거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쇼핑을 어디서 하겠냐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 그 다음에 종목 선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먼저 좀 이해하시는 거죠. 대충 이해되죠? 네. 이해됩니다. 네. 이해되니까 그냥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온라인 쪽은 저는 물론 뭐 다 생각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리오픈이 되게 되면 온라인 극히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마존의 약간의 전망을 내려간 그 대표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마존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쉬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계속 안 갈 것이냐 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팬데믹 때 물론 일부 안 갔지만 이게 잠깐 동안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온라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마존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기업들 보시면 좋은데요. 혹시 여기 좀 이따 설명하시겠지만 미국 주식 ETF 10선 이런 데 다 아마존이 포함된 ETF죠. 뭐 포함된 것들이 안 포함된 거죠. 그렇죠. 한번 같이 바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희랑 지금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개념도 이해하셨고요. 블랙 프라이드 이해하셨고, 그래서 해외 주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해하셨고 공감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특히 연말 쇼핑 시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외 주식 갈 때 이런 것도 한번 사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종목과 주식 ETF를 합해서 10개를 보겠습니다. 에스로더죠. 에스로더는 갈색병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화장품 기업이고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비싸다 보니까 야 이번에 공항 가서 놀러 갈 때 한번 사보자. 보통 이제 가게에 사면 안 됩니까? 일본 가게에서? 사도 되죠. 근데 거기서 싸게 파나 봐요. 특별히 큰맘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제품인데 어쨌거나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아이디어가 없고 우리 교수님이 흔히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는 거 뭐냐면 한번 실적이 잠깐 못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주가 빠졌는데 바로 플러스 반전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역시 에스로더에 대한 강세를 한번 보여줬는데 우리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저요? 쓰십니까? 남자 용품도 있어요? 여기? 다 있죠. 다 있습니까? 다 있죠.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돼요. 이런 거죠. 에스테로더라는 건 이제 사람 이름이요. 아, 사람 이름입니까? 에스로더가? 또 모른 척 하십니까? 에스로더? 돌아가셨죠. 네, 돌아갔었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에스테 로더가 여성분인데 이분이 왜 처음에 창업했냐면은 어렸을 때 워낙 피부 트러블이 많았어요. 아, 이분 자체가? 아, 거짓말 같습니까? 아, 이분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맞죠. 아니, 왜냐면 제가 기억으로는 애쉬도 뭔가 자기가 만든 걸 올려놓고 판매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애쉬는 약간 뭐 다른 소리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티지 예티. 아, 예티도 그래요. 예티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워낙 강하게 키운 거 있죠. 부사장님도 애들 강하게 그렇죠. 저도 그런 편이죠. 캠핑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습니까? 캠핑 다녔죠. 진짜요? 캠핑 다녔죠. 근데 그분은 일반 캠핑은 아주 아기 때 다녔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그냥 낚시 가러 가고 조금 있으면 크게 이제 약간 노지 같은 데서 막 하고 암벽 타고 진짜 그런 분이라서 아들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두 아들을요. 그런데 우리 아이스박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쿨러라고 그러는데. 쿨러. 그래서 쿨러 하면 여러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보면 짐도 하고 뭐 밟고 올라갈 때 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다. 러버메이드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콜맨 이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 2년 쓰니까 박스가 안 열리거나 깨지고 이런 게 있었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네가 만든 게 예티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본인의 어떤 관심이 있어서 만들기 시작한 거는 진짜 브랜드가 좋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거가 또 오늘 딴 얘기인데요. 이게 상장사니까 말씀드립니다. 상장사니까요. 혹시 부사님 제가 회사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부사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호주에 원주민이 있었는데요. 바닷가에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다 아세요? 호주 어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저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아십니다. 무슨 아웃도어였는데? 있습니다. 기억이 있죠. 어그란 아웃도어. 맞아요. 근데 기억났습니다. 그게 원주민이 맨날 바다에서 일하고 하는데 추워요. 발이 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자기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근데 그거 진짜 그분이 진짜 ESG나 이런 데 진짜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딱 자연 친화적인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의 사업가가 와서 내가 인수하겠다 했더니 돈도 비싸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허무하게 싸게 넘기면서 조건을 1년에 3개월씩만 달라고.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너무 조금. 그 다음에 많이 도네이션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 인수한 분이 많이 그 다음에 해준 걸 알았는데 조건은 돈 조금 받고 돈이 몇만 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3켤레를 매년 주기로 했는데 그건 그렇고요. 에스테 로더가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갈색병을 알고 계시지만 맞는데 이게 수도 없이 브랜드가 많습니다. 수도 없이. 써보는 데가 많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게 이쪽 제품인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롯데백화점이나 이렇게 신세에 가면 보통 통상 1층에 가면 화장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거기에 해외 브랜드의 한 절반 이상 에스테 로더 거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좀 알고 있었지만 남자의 저는 화장품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한참 많이 썼던 게 아라미스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그것도 얘네 거죠. 얘네 거고 예전에 국내 브랜드도 하나 닥터 모라는 것도 얘네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젊은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영국 브랜드가 조 말론 아시면 조 말론이 다들 많이 아시거든요. 그렇죠. 조 말론도 이 친구들이 인생이죠. 그래서 그는 에스테 로더인데 에스테 로더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에스테 로더의 지금 CEO는 남성분인데 남성분이 최근에 금년 5월, 6월 달에 2분기 실적 시즌은 끝나고 나서 발표할 때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2021년, 2022년은 메이크업 르네상스 시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기초 화장만 했잖아요. 이제 나가니까 색조 화장도 하고 파티에 대한 화장하는 거죠. 향수도 좋은 거 쓰고. 그래갖고 에스테 로더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키움 영문 글로벌의 화면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주가가 있고요. 주당 배당금, 매출액, 주당 순이익이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주가처럼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주당 배당 한때 못 썼죠. 작년에 못 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못 끌어졌고 다시 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거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게 보통 웬만한 증권에서 다 있는 다 있어야 되는데 될 경우에는 제가 말려드렸습니다. 영문 기준을 보면 0603입니다. 0603 재무 차트라는 게 나오면 주가랑 관련된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다 만드실 수 있고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안 해보시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억사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사라지죠.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3대가 모이면 다 알 수 있는 브랜드.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도 신었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고 또
얼마 전에 네. 약간의 베트남 공장의 공급망 이슈 때문에 주가 약간 빠졌다가 V자 반등을 해서 올라온 기업.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나이키 신발이 없으면 안 신을 거냐 약간의 그 지연되는 거 사실 뭐 안 신는 게 아니죠. 다른 브랜드 산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다음에 사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V자 반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모든 화면은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키움증권에 같이 제휴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는 홈페이지에서 갖고 있어요.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처음 연말에 딱 맞는 거죠. 네. 같이 놀러 나가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3대가 말씀하신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브랜드가 대표적인 그 연말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인 건 안 사더라도 아드님, 따님 사야죠. 네. 애인 네. 사드리죠. 이런 게 바로 나이키 힘이죠. 부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나이키가 약간 지금 물건이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저 다른 브랜드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사고 또 이게 또 보면 그 나이키 신발이 갖고 있는 저는 신어봐서 알지만 다른 신발 느낌 비싼 거 사셨잖아요. 좀 비싼 거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발이 뭔가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갖고 솔직히 이거 신다가 다른 거 절대 못 씁니다. 보통 차에 보면 그 원래 한 소형차 끌던 분이 중형차 끌고 대형차 아닙니까? 대형에서 중형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거든요. 저는 가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워낙 검사니까요. 저는 진짜 진짜 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한국의 르카프라는 신발을 신었어요. 그게 좀 중저가니까 신다가 선물 받아갖고 바꿨는데 갑자기 나이키 에어맥스 신게 된 거예요. 너무 격차 큰 신발이죠. 저는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에어맥스 딱 신는 순간에 다른 거 진짜 못 신습니다. 지금도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이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때나 나이스가 있었죠. 나이스. 이렇게 보통 짜가라고 하죠. 나이스요? 나이스 있었죠. 네. 나이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해서 나이키에 대한 그런 어떤 충성심, 이것도 팬심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최고가 아닌가 싶고요. 0603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겨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과 매출과 주당 순위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요. 작년 올해도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배당 올려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올려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기업들을 가져가자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도 많이 주고 또 바이백까지 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당을 유지하거나 많이 주는 기업 중에 주가 빠지는 걸 절대 보지 마시고 같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 투자에 성공적으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룰루레몬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또 교수님이 워낙 또 이 옷을 좋아하시고 좋아하죠. 지금도 입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안 입으셨지만 늘 즐겨 입으시잖아요.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룰루레몬은 이런 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 남자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레깅스가 기본이지만 남성용 재킷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스포츠웨어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상당히 편한 거가 많이 있죠. 요즘 이제 그 신발 라인도 좀 운동화도 있는데요. 룰루레몬은 한마디로 흔한 옐로 애슐레저계의 샤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룰루레몬이. 그래요? 왜냐하면 룰루레몬이 얼마 전에 미러라고 하는 미러. 그걸 또 출시했는데 그럼 펠로톤을 뭐 죽으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뭐 자기가 그러니까 옷도 잘 팔고 있는데 그런 기기까지 만들어내갖고 또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죠. 제가 본 가격이 15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가 히트를 치면서 약간은 뭔가 운동을 전체적으로 제압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거의 룰루레몬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여전히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입냐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부에서나 이런 걸 레깅스를 입고 다녔는데요. 요즘 여름철에 많이 느끼셨죠? 지하철이 됐건 뭐 직장에서 많이들 입고 다니고 일상복화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레깅스 제품이 뭐 어느 브랜드 우리나라에도 국산 브랜드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포함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룰루레몬 중에 예를 들어서 일상화된 옷들이 많이 해요. 직장에 나가도 아무 문제 없는 곳들은 많이 또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주미에 강의하다 보면 그 미국에 계신 분은 너무 많잖아요. 맞다, 교수님 맞다, 위원님 맞다, 부사장 말이 맞다 하면서 우리 직장에 백인들 많이 이거 입고 출근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화된 옷이 많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룰루레몬의 브랜드 로열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씩 파이퍼 샌들에서 나오는 10대들의 설문조사, 소비 행태 조사를 보면 10대들 여성 중에서요. 10대 여성 중에서 그러니까 하이어 인컴 집단, 그러니까 부모님이 약간 여유 있는 집안에 보면 브랜드 있죠. 의류 브랜드 1위입니다.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11년 연속으로 나이키가 1위고요. 다만 여성들이요. 다시 말해 여성들 중에 하이어 인컴 집단에서 보면 룰루레몬이 1위를 한 2년 반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호도를 받는 브랜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세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세일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특징이 룰루레몬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그 뭐라고 합니까? 수량 관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룰루레몬은 베이스가 밴쿠버에 베이스가 있거든요. 예, 캐나다서죠. 예. 그래서 룰루레몬 이것도 힌트 친 라인이 여성들과 남성들의 그 비치복 있죠. 비치 운동복 해갖고 이번에 비치 발리보 팀에 여기 룰루레몬이 들어갔어요. 후원사로 들어가서 올림픽 때. 그래서 그게 나오자마자 뭐 며칠 만에 다 품절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룰루레몬의 잠재적 인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회사가 아직은 배당을 안 줍니다. 배당은 뭐 배당을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성장이 멈췄을 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뭐하러 배당을 줍니까? 조금 더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출과 주당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이게 연말에 4분기에 많이 늘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굴고 있는 거는 어떤 계열적인 요인이 시즈널리티가 많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주가도 거의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룰루레몬이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비싼 게 좀 힘인데 비쌀만 합니까? 교수님 입어본 결과? 옷이 비싸다고요? 옷이 비싸잖아요. 아까 할인은 없고. 할인 뭐 있더라도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할인을 잘 안 하죠 대부분. 네, 그렇죠. 인기 라인은 할인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옷을 좋아하죠. 저는 편해. 그 얘기하냐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우리 굳이 할인 안 해도 잘 팔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기 엄마도 있지 않으세요? 따님이랑. 우리 딸이 있죠. 딸이 있죠. 워낙 좋아하고 잠깐의 그 캐나다 있었지만 그게 제일 부러웠대요. 그 이제 서양 분들이 딱 레깅스를 입고 위에 간단한 딱 티 입고 탁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그 윈드 점퍼류도 종류가 맞아요. 그래서 약간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우리 딸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와서는 잘 못 입더라고요. 너무 이제 한국은 약간 보수적인 이런 많이도 입는데 딱 그건 아니더라도 많이 입고 그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책하거나 밤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럴 때 보면 딱 얻는 게 많고 산책할 때 저희 지인은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예를 들어 운동하거나 그럴 때 보면 골프 치러 갈 때면 다 이거 입고. 그렇군요. 좋아요. 편해. 저도 몇 개 있죠.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 종목 애플입니다. 애플. 이게 팬심이 두터운 기업들 시리즈입니까? 혹시 교수님? 그러니까 연말에 살만한 것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팬심이 있어 사겠죠. 그런 관련해서 애플인데 애플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니까. 아마도 이런 거죠.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별로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데 미국은 할러데이 때 항상 하거든요. 애플이 조금이라도 깎아주고 그래서 제품을 안 깎아주면 예를 들어서 뭐 $50를 아니면 기프트카드를 준다거나 뭘 좀 할인한다 하는 거 있고 특정 뭐 월마트에서 뭐를 더 할인한다는 가끔 그런 게 있는데요. 이번에도 뭐가 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아마 기대되는 것이 애플 워치를 좀 많이 좀 할인하는 거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7세대인가 나온 게 있을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쓰는 뭡니까 에어팟이요. 에어팟에 3세대 이런 게 나왔는데 3세대가 얼마 좀 할인한다 안 한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튼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있냐를 보면 역시 5%를 말씀드리면 10대들이 지금 현재 아이폰을 갖고 있는 비중이 87%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의 87%는 어떤 핸드폰을 쓰느냐? 삼성도 쓰고 미국에서는 구글 폰도 많이 쓰거든요. 쓰지만 실제로 87%는 아이폰을 쓰고 있고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다음번 핸드폰을 뭐로 쓰겠냐를 때려 보면 1%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88%는 아이폰을 쓰겠다. 즉 지금 안 쓰는 사람들도 아이폰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 1%포인트 더 있다는 거 되겠고요. 제가 옆에 저 오른쪽에 애플 워치를 해놨는데요. 애플 워치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요. 10대들의 지금 쓰고 있는 워치 있죠. 쓰고 있는 워치에 38%가 나왔습니다. 38%가 애플 워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애플 워치에 대한 어떤 인기도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다만 최근 들어서 약간의 에어팟랑 에어팟 귀에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무선으로 거는 거. 그 맥스도 있지만 약간의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에 핫 트렌드 중에 하나가 다시 예전에 그 무선이 아니라 유선 있죠. 유선을 다시 쓰는 게 약간 쿨하다 그런 느낌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주장도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에어팟 에 대한 인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 아이폰이 언제적 아이폰입니까? 지금도 기기가 잘 팔린다는 저는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이게 2, 3년 지나고 4, 5년 지나면 네. 아, 스마트폰이 팔리겠냐. 네. 다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가 다 됐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용량이 좋은 걸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핸드폰 교체 주기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아니요, 좀 늦어져. 좀 길어져. 길어졌어요. 왜냐면 사람 안 바꾸죠. 아, 기기가 좋아져서. 기계 좋아서 안 바꾸죠. 그럼 이제 안 바꾸지만 혹시 바꾸는 분들의 다수가 미국에서는 네. 그게 아이폰이라는 말씀을 아닙니까? 1등이죠. 1등이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 계시면 약간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만큼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크니까. 전 세계에서 12억 대 정도가 활성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12억 애플에 관련된 모든 예, 그 정도 그렇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한데 네네. 특히 이렇게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기계로 활용하는 네네. 약간 서비스 부분에 어떤 박차를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매출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뭐 20% 정도 째가 안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2025년 되면 거의 50% 될서는 저도 애플 뮤직을 지금 7.99씩 벌써 한 1년 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매월 구독하는 분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영문 글로벌의 알게 모르게 지금 9년 연속으로 지금 배당 올려주고 있습니다. 8년인가 9년.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 그 애플이 11월 둘째 주에 네. 배당을 현재 지급했거든요. 네네. 배당금을. 네. 그런데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배당 성향이 네. 약 15%로 법빛이 계속 갈고 있는 거죠. 그게 포텐이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텐. 네. 보통 평균 30%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네. 그래서 계속 법빛이 좀 옥죄는 그런 모습. 지금 몇 %인가 배당 성향이? 15%.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봤었는데. 네, 그렇죠. 그들은 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네네. 중요한 거는 그걸 보시면서 낮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교수님 말씀처럼 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서 주당 배당금, 매출액, 주당 순이익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C. 아까 네. 제가 언급했던 네. 건데 네.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 설왕설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성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자세히 좀 확인해 봤더니, 남성 셋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사람들이 이제 수공 애플 가구 해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해서 꼭 공장에서 안 만든 건 아니지만 네. 대량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찍어서 파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공예로 만든 게 이제 기본 현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S라는 거 제품이 큰 공장에서 베트남에서 만들고 크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서 약간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만들고 그렇죠. 가족끼리 만들어서 그렇죠. 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없어서 못 팔고 이런 건 아니라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애쉬란 거가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애쉬란 혹시 뜻 아세요? 애쉬? 네. 뜻? 네. 애쉬가 뭐죠? 애쉬가? 뜻은 없죠. 없죠. 뜻 없는데 왜 애쉬란 말이 했냐는 것인데 제가 영화 제목은 까먹었는데 이거 만들었던 친구가 이제 남자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당시에 영화를 봤답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태리 영화인데요. 계속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거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그들이 듣기에는 SC란 걸 들었다는 겁니다. SC란 거를 영화에서 그 발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태리 말로. 진짜로요. SC란 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S란 걸 썼어요. 듣는 대로 썼어요. 그래서 S 썼는데 워낙 그럼 E에다가 SI인데 이태리 가면 이태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OS란 말. OS가 이태리 말. 제가 이태리 말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렇지만 혹시 아시면 틀리면 죄송. 발음은 저희가 엉터리지만 SC가 이태리 말로 OS인데 이 사람은 S라고 들은 겁니다.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저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OS, OS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S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말의 어원이 거기서 온 거네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은데요? 저는 왜냐면 제가 모르니까. 부사장님, 네. 제가 간혹 과장을 할 때는 있죠. 부사장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예 없는 얘기는 안 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솔직히 저희가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진짜 부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합니다. 네. 더 어디서 들었겠습니까요? 위키피디아에서 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네. 하여간 그런 걸 해서 네. 이 애쉬란 말이 생겼다는 거 보시면 되고 저는 엣지 있게 이렇게 OS가 진짜 그 영화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OS.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불어를 보면
뭐 that's why 뭐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스 말로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태리 영화까지 영화 제목까지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애쉬. 애쉬.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담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어원한 게 아니고 이제 뭐 한 거 바로 MTS 보시겠습니다. 0603입니다. 0603. 네. 배당금 없습니다. 배당금은 아직까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없고요. 매출도 약간 슬로했지만 이게 사실은 주가 한번 쭉 빠졌습니다. 과거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또한 만약에 리오픈이 되게 되면 이용하겠냐는 그런 자꾸 우려감이 컸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특유의 어떤 그런 약간의 그 한정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이커머스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하면 데스트 바이 아마존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마존 이끌고 갔었는데 작년까지 이끌었죠. 올해는 못 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관에 궁금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주식이 나올 텐데요. 말씀드리겠지만 SC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경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 안 되죠. 경제 아니고 이 제품들을 또 어디서 사겠냐면 딴 데서 동네에서 파는 집이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는 겁니다. 그래서 SC가 이번에 온라인 쇼핑 중에서는 제일 먼저 사상체 효과를 회복했습니다. 애쉬가요? 네. 확인해 보세요. 메리카로 리베도 못 갔고 C란 것도 못 갔어요. C는 아시잖아요. C 알죠. 저희도 한번 C도 한번 특집을 할 텐데 여튼 SC 같은 건 제일 먼저 갔습니다. 배당금 없고요. 매출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났지만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스앤바디웍스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저희가 그렇죠. 빅토리아 시크릿인데 했던 엘브랜즈가 쪼개졌죠. 빅토리아 시크릿과 베스앤바디웍스 쪼개지면서 지금 베스앤바디웍스가 주가 아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사상체육관인데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약간 좀 흘러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베스앤바디웍스가 우리나라를 보면 뭐 있죠? 우리나라 보면 이런 건 많이 그 화장 조그만 파는 거 있는데 뭐 비누 팔고 있는데 LG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 유명한 거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가거나 연말에 가족들끼리 모려고 주위 사람들 할 때 터키를 먹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파티할 때 가장 옆집이나 친구들 집에 갈 때 주위 사람들한테 갈 때 부담 없이 선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특히 여성분들 뭐 주위에 선물할 때 보면 어디 갈 때 보면 예전이나 이렇게 그 휴지 사주고 이렇게 가지만 어디 가면 집에 가면 바디 샴푸 이런 거 사주고 또 아니면 여기서 판매하는 거가 수건 같은 거 있죠. 수건 그냥 소몰타올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써 있는 게 아니라 호텔급 프리미엄급 비누 수건 세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파는 거죠. 일반적으로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팔리냐면 부담 없이 여러분 선물할 때 향초도 이거서 초도 팔잖아요. 이럴 때 작년에는 이런 걸 조그맣게 간편하게 사갖고 선물할 사람이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항상 연말에 이런 거 많이 팔리다는 거죠. 연말에. 근데 이런 거가 지금 살아나는 거가 베스앤바디웍스라는 이런 거죠. 이런 거 많이 쓰시나 봅니다.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또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한국은 익숙하지 않지만 솔직히 왜 익숙하지 않다고 보면 그렇고요. 씻는 거 당연히 뭐 몸에 뭐 냄새 나기 좋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일본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일본은 그 남자분들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이제 직장을 못 나가는 바람에 수많은 분들이 이용 당했다는 거. 남편의 그동안 못 맡았던 냄새가 났다. 처음 보는 냄새였다 하면서 헤어졌는데 이혼했는데 이런 거 좀 닦으시면서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아재 개그입니까? 아직 진짜 저도 거짓말 안 합니다. 기사 나왔던 거라서 작년도에 팬데믹 이후에 일본에 급증했던 저희 약간은 과장만 할 뿐이죠. 이혼 사유를 보시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약간 내 남편의 기대했던 냄새가 아니고 이상한 냄새 났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근데 이거는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주당, 배당 이런 의미가 없으면서 이건 딱 주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그 보통 기업이 스플릿되면 이거 좋은 호재로 좀 인식하는 게 맞겠죠? 좋은 거라고 보죠. 좋은 거라고. 인수합병이나 뭐 스플릿 다 좋은 왜냐면 안 좋은데 왜 하겠습니까? 안 좋으면 왜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 약간 불안한 분이 계시는데 국장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좋은 기업으로 바뀐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종목. 쇼피파이가 그거였네. 쇼피파이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 제일 먼저 사상적 효과를 회복한 것은 SC고요. SC고. 그 다음이 쇼피파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많이 회복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150 모자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강의하는 날 기준으로 보면 $150 조금 부족한데 쇼피파이죠. 쇼피파이는 아시겠지만 캐나다 회사고요. 그렇죠. 캐나다 회사고 토비어스 류케라는 분이 이제 만든 거가 되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걸 계속 보니까 지난 분기에 이게 앞에 이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보면 Trusted by over 1.7 밀리언 비즈니스 월드와이드인데요. 3개월 전에 뭐라고 썼냐면 1.6 밀리언이라 했어요. 전 세계 이런 우리 제휴업체가 160만 개였는데 10만 개가 늘어서 170만 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유통회사, 이런 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170만 개의 파트너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잘 아는 분 있죠. 앵커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분도 170만 명의 한 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은근히 많은 거죠. 그래서 동대문에서 옷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기에 제가 고객으로 파트너로 맡고 있는 분을 하시는데요. 여기 특징은 어디에 보더라도 찾아보면 있지만 어디에 보더라도 웬만하게 쇼피파이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쇼피파이에서 플랫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잖아요. 보통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쇼피파이에서 꾸미는 것은 리테일 오퍼레이팅 시스템 회사로 되고 싶어요. 모든 어떤 오프라인 회사가 이런 상점에 자기네 기본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 하나 들어가면 여기 하나 통해서 그래서 10분이면 진짜 쇼핑몰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하는 게 많이 있겠고요. 이런 게 특징이죠. 쇼피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점을 만든다는 거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영어가 있고 스페니쉬 있고 스페인이 있고 불어 정도가 있고 독일어 정도 있는데요. 그 다른 나라 말들은 각자 유튜버들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쳐보세요. 유튜브에 쇼피파이에서 창업하기 이런 거 보면 수도 없이만 나옵니다. 네,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쇼피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들고 물건을 팔고 전 세계에서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 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쇼피파이가 뭘 합니까? 결제도 쉽게 좀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따라 하고 있고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제안해 주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결정적인 거가 한 3개월 전에 발표한 거가 이 친구들이 여태까지 보면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광고를 하는데 각자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 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쇼피파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또 제안해 줍니다. 그 광고 플랫폼까지 얘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이요. GMV라고 하시죠.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 그렇죠. 머천다이즈 밸류.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 매출이라는 거죠. 총 매출이 아마존의 40%까지. 총 매출. 순매출은 자기네 수수료고 총 매출은 전체 매출인데 40% 갖고요. 결정적인 것은 지난 분기를 기준으로 월간 액티브 거기 그 방문자 수 있죠. 그러니까 170만 개 업체들을 통해서 됐건 한 번 두 번은 겹치지 않고요. 들어가는 숫자가 아마존을 이겼습니다. 쇼피파이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쇼피파이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아마존은 그렇게 증가를 못했고 매출 눈높이를 못 맞췄잖아요. 이번에 35% 늘어났습니다. 매출 35% 늘어났어요. 그게 바로 쇼피파이 힘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자죠. 아니 적자가 아니라 그 배당은 없죠. 역시 매출은 주가가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주당 수익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증했고요.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매출과 주당 수익만 같이 겹쳐서 보시면 주가 어디로 갈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주 꼭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리치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한국의 여주 아울렛, 파주에 있는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장에도 있습니다. 기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떠셔 신세계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딱 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이트가.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거의 뭐 진짜 문을 닫았는데요. 문 닫고 또 조그만 리치들은 거의 부도난다는 것도 있었고 많았는데 어쨌든 아주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거의 다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가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그 아울렛 리츠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일단은 여행 가시면 다들 여성분들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왜냐면 다리가 아프니까 어딘가 하다 보면 앉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괜히 핸드폰이나 보고 괜히 기웃기웃거리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 남성도 어딘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앉아 있죠. 네. 어딘가 앉아 있는데 아니면 아울렛 뭐 먹고 있던가. 네, 그렇죠. 먹고 있죠. 먹고 있죠. 먹고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잠깐 볼 건데 어쨌거나 팬데믹 때 많이 빠졌고요. 아직까지도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래서 포텐이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일단 지급을 중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있는 거고요.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을 같이 연동해서 주가가 팬데믹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일지도 하나 포함되어 있지만 종목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서 부장님 어떤 거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쇼피파이. 네, 왜냐하면 쇼피파이가 뭔가 자기가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없으면 결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영업 마케팅 어떻게 될지 다 안 되는데 이거 다 도와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가 회사 다 떠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진짜 횃불 같은 기업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비아스 리케는 독일 분인데 이제 캐나다로 왔죠. 근데 이제 진짜 흥미로운 걸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또 그런 데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토비아스 리키가 왜 그걸 만들었냐면 그런 건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워낙은 프로 스노우보더가 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스노우보더 하려고 캐나다에 그거 갔다가 이제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서 일주일 만에 아내가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살림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예. 우리나라랑 해외랑 똑같죠. 장인어른한테 결혼하게 됐더니 너희들이 사랑해서 사는 거 좋아. 결혼하려면 먹고 살 걸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야 되겠는데 아직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네는 뭘 좋아하나 그랬더니 저는 꿈이 스노우보더가 되고 싶습니다. 스노우보더도 정말 자신 있냐.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만큼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잘하냐 그랬더니 제가 컴퓨터 좀 합니다. 왜냐면 대학은 안 나왔고 지금 고등학교 중 들었어요. 다만 컴퓨터는 엄청나게 잘할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럼 제가 스노우보드와 관련된 헬멧이랑 스노우보드를 팔겠다 그랬어요. 진짜요? 안 믿으세요? 아니 믿습니다. 네. 진짜 이분의 스토리는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영상도 많이 봐. 이건 진짜 100% 리얼입니다. 과장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드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려니까 자기 컴퓨터를 좀 한다고 그랬는데 법인 만들어야 되면 법인 만드는 것부터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건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려니까 이거 다 짜야 됩니다. 어디 그 상품도 소개하려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짜야 되고 또 결정적으로 결제를 받으려니까 결제 받는 게 또 쉽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해서 은행이랑 하니까 은행에서 너희들 신용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카드를 받냐 이런 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재고 관리를 또 재고는 어떻게 체크하냐 다 따로따로 하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진짜. 쇼피파이가? 그 처음에 그 장인어른이랑 장인어른 친구가 약간 돈 있는 분이 투자를 해줘서 만든 겁니다, 이 회사가.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A라는 여러분 동대문이나 이런 거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인스타나 이런 데서 핀터레스트에서 홍보를 하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막 주문을 오는 겁니다, 옷도.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 50만 원치 주문하면 항상 써 있죠. 3개월은 무이자, 카드별로 이벤트. 6개월 동안 하고 6개월은 무이자 할 수 있어. 50만 원 이상. 그렇게 그렇죠. 있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00불 넘고 3,000불을 팔릴 수 있는데 할부가 없는 거예요. 할부 없죠. 우리나라 건 거기서 알아서 할부 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알아서 돈만 챙기면 되고 수수료만 떼고 받으면 되잖아요. 해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고충을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토비아스 리케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CEO도 대단한 사람. CEO가 만든 말이 말씀드렸다시피 리테일 아프레딩 시스템 회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야, 이런 결제 어려움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좀 해주고 싶다 한 거야. 특히 오프라인 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하기 어려운 분들 진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펌을 투자한 거잖아요. 어펌도 있구나. 어펌의 지분이 있죠, 이 회사가. 어펌을 투자해서 어펌 8%가 갖고 있을 거요. 갖고 있을 거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진짜 대박 회사입니다. 거기다 또 우리 교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심볼이 끝내줍니다. 샵.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표적인 심볼을 보여있기 때문에 뭐 거의 탄탄대로가 아닌가. 거기서 이제 약간 더 추가적으로. 사실은 제가 쇼피파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장님 먼저 말씀해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쇼피파이 진짜 좋은 회사야.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메인 도시가 어딨냐면요. 오타와라는 곳에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아로와는 안 가봤습니다.
영어로는 아라와인데요. 네. 이게 캐나다의 수도입니다. 캐나다의 그렇죠. 수도는 대부분이 토론토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토론토가 아니라 오타와 있습니다. 오타와가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토론토는 가보시고 몬트리올 가보시면 그 중간에 있습니다. 허벌판입니다. 허벌판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냥 왜 오타와가 수도된 얘기하면 다른 너무 끼니까 넘어가겠고요. 거기 근데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왜 갔냐? 왜 갔냐? 그 와이프 되는 친구의 집안이 거기 있는데 아마 그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엔 공무원이나 그런 관변 단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제가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갔는데 많은 분이 그러잖아요. 야 거기도 젊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 보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도 토론토나 밴쿠버 있지, 몬트리올 있지, 거기 왜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워낙 그 캐나다의 1위 회사가 되니까 실리콘밸리는 가야 되냐 안 했더니 이미 5년 전, 10년 전부터 그게 무슨 관심 있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하는 세상에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이미 토비어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작년 팬데믹 시기에 이미 작년에 발표했어요. 영원히 본사부터 없앤다. 영원히? 네. 그래서 제가 본사 앞에 가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죠. 없어진다고 해서. 근데 지금도 사무실 정도 있겠지만 본사 개념도 없어지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딱 그 많은 사람들의 지금 시절에 맞는 건데요. 그래서 쇼피파이가 좋은데 저는 그래서 대신에 부사장 먼저 말씀하시니까 저는 주목하는 거를 사상체육과도 아니지만 포텐이 넘쳐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도 한번 해보려고 사이먼?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이먼. 아까 말씀드린 사이먼 네. 프로퍼티. 네. ETF를 몇 개요? 예, 그렇습니다. ETF 먼저 보겠습니다. 네. ETF. 팩케어 프로시어즈도 운영하고 있는 팩케어 ETF. 왜냐면 요즘은 여러분들도 자제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서도 선물 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네, 부사님 설명해 워낙 잘하시니까. 애완동물 소매용품 업체도 들어와 있고요. 애완동물 도와주는 의약품 업체도 들어와 있고 대부분 애완용품에 필요한 모든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집보다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집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제 그 포함 종목이 나오는데 조에티스가 가장 좋은 종목. 만약 여러분들 개별 종목 가신다고 그러면 조에티스가 가장 좋은 겁니다. 조에티스가 반려견 그 애완동물 그 의약품 만드는 기업인데 주가 굉장히 센 모습 보여주고 있어갖고요. 이런 관련 기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추이도 있고 프레스페트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머크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포즈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그 조에티스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인 중에 수의사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깜놀하는 그런 ETF가 있냐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조에티스 했더니 이겨서 당신이 항영아 그러죠. 저한테 친한 친구니까. 조에티스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수의약품의 최고 회사죠. 맞습니다. 최고 회사고. 사실 여기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다 있습니다. 말 있죠 다. 그렇죠. 다 있죠. 주가 워낙 센 모습을 보이고 있어갖고요.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개별 종목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이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같이 비교하는 막대가 나오는데 올해는 재미없었죠. 올해는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해서 S&P보다 약간 뒤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주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XRT는 이거 새로 나온 철도 이름 아닙니까? 무슨 뭐 저기 그건 S죠 S 부사장이 SRT인가? 새로 나왔다 벌써 4, 5년 됐죠. 수소에서 떠나는 거. 수소에 떠나는 게 SRT죠. 이제 그 비슷한 제가 딱 알았습니다. 부사장님, 아재 개그 하십니까? 아재 개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XR 들으면 어디 철도 이름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SPDR, S&P 디테일 ETF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PDR은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나오는 거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SPDR이 되겠고요. 스테이트 스트릿은 쉽게 해서 스파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파이를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스파이란 거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 운영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SPDR이 뭐야? 이거 믿을 수 있어? 하는 거는 질문이 안 되는 거야. 미국에서 제1위가 블랙락, 압도적인 1위. 2위가 또 압도적인 2위가 블랙락. 3위가 스테이트 스트릿. 그래서 일단 신뢰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XRT죠. 그 다음에 리테일 ETF입니다. 어떤 건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보면 메이스도 있고 딜러스 이거는 저는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버스탁이라는 것도 있고 오히려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에버크램블 피치가 들어가 있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그넷 주얼러스라고 하는 이제 보석 판매 업체도 있고. 이건 거의 N분의 1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노스롬부터 시작하는데 1%
중후반에 어떤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는 굉장히 센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고치 거의 근접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XRT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여기 SC 같은 것도 들어가서 온라인 전용하는 리테일도 좀 들어가지만 크게 보면 오프라인 위주로 돼 있습니다. XRT의 구성 종목 보시면 물론 다 하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도 하지만 구성은 이제 오프라인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앞서 우리 기억하시죠? 올 연말 쇼핑 시즌에 전반적으로 온라인도 하지만 작년 대비 오프라인이 조금 늘어난다. 그러니까 비중이 좀 늘어난다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금방 찾아보시겠지만 몰 있죠, 몰. 몰이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여전히 죽은 것도 있지만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확인합니다. 살아나면서 실제로 보면 몰에 가는 사람들의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소위 소매업, 유통업이 조금씩 살아나는 건 분명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거의 명성까지는 분명히 안 되지만 상당히 살아나고 있고 회복되는 건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에버크램브의 피치 같은 거가 이거 잘 안 보시잖아요. 주가 심볼은 ANF인데요. 에버크램브의 피치 보면 저런 누가 입냐 하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10대 중에서도 중학생? 어린 10대들이 예전에 많이 입었던 옷 브랜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IFC에도 좀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에버크램브 피치라는 것 자체가 2010년 이전에 보면 3, 4년 동안에 보면 미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10대들의 인기 있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그게 딴 데 잠깐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2011년부터 거의 10년 연속으로 나이키가 아까 1등하고 있는. 근데 그 전에 한 3년 동안을 에버크램브 피치가 1등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죽었을 것 같죠? 예. 올해 들어서 한 140%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예. 그리고 얘네들도 한번 기억하시죠, 부사장님. 타겟의 신화, 그리고 월마트의 신화하고 회복할 때 보면 그 월마트 타겟이 대표적으로 아마존 때문에 죽었던 애들인데 그렇죠. 2017년을 기점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보면 월마트는 물론 안 되는 사업도 다 문 닫지만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길을 살리고 온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타겟도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감원하고 회사 문 닫고 타겟도 온라인에 강화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보면 에버크램브 피치에서 엊그저께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에 강화하는 건 맞는데요. 세임데이 딜리버리를 발표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요즘 미국에서 일부 세임데이 딜리버리, 그러니까 뭐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하면 그날 배송한다.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단일 유통점에서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재고를 많이 충분하게 갖다 놓겠다는 거나 그리고 당일 세임데이 딜리버리를 했는데요. 그게 포괄적인 인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노드스트럼은 여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포함된 XRT가 은근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지만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하나하나 하기 어려우시면 XRT 같은 경우는 뭐라도 소비하는 그런 시장에서 보면 올해보다는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때문에 XRT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네요. SRT가 아니고 왜 이러세요? XRT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쭉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10개의 종목 ETF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니까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오히려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에 관심을 더 두면 편하게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저희가 1시간 한 10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으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리 리오픈이 된다 그래도 그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겠죠. 온라인 소비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럼요. 관련 기업들도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들어보면서 어떻게 잘 됐습니까? 1시간 10분 동안? 오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신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저희 나름 준비를 했고 종목도 선택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의 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특징은 오늘 첫 번째 월간 뮤지미가 또 새로 스튜디오에서 또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이 좀 깔끔할 거로 보이니까 앞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화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네, 끝내죠.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매주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미국 주식이 답이지? 미국 주식 잘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 분과 함께 하시죠.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국 주식 온라인 세미나.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